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어저께 TV에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 특강을 마쳤습니다. 어저께 또 참석하신 분들은요,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명확하게 복습을 하시고요. 또 참석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신청을 또 못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굉장히 꼼꼼하게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들으시고요. 굉장히 중요 포인트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체 교육은요, 기초가 돼 있으셔야지 이해가 조금 더 됩니다. 왜냐면 기초적인 걸 다 띄워놓고 설명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중요 포인트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뭐 심화 과정을 다 들어보시고 또는 4강, 5강은 꼭 들으시고 이것을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의 주 포인트를 먼저 찝고 명심해야 될 것을 찝고 시작을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모발 진단 공식을 제가 풀었습니다. 4강, 5강 보면은 아실 겁니다. 진단 공식이 새로운 공식이 아닙니다. 혼합을 해가지고 1차 도파하고 2차 도파하는 거는 출시 때부터 연구를 했는 레시피고 지금까지 했는 레시피인데,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가이드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모발 공식 진단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발 진단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번 강의 포인트는요. 모발 진단 공식에 대입을 해서 1차 배합하는 거 그리고 1차 도포하는 거를 포인트를 뒀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발을 우리가 열펌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손상모들이 많기 때문에 손상모들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 시술은 무손상이 없습니다. 그죠? 손상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001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작업이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1차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채워주고 또 모발을 규티기를 지키고 또 평균을 시키고 또 이동 경로를 또 열어주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면 9대 1이란 비너스 9 펌제 1이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긴 하지만 앞에 9대 1을 하니까 안전은 한데 단독이나 9대 1을 하니까 안전은 한데 본연아버지가 자소 기술이 조금 아직 덜 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맞는 배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어려워서 제가 모발 진단 공식을 풀었고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 배합하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 이번 강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30분, 적어도 30분 안에 연합공정 끝내는 겁니다. 제가 비너스를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만드는 이유는 공정을 쉽게 해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비너스의 가장 포인트는 공정에 간단한 건데 아직까지 공정을 많이 하시는 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왜냐하면은 녹거나 타거나 또 아니면 곱슬이 심한 어떤 굉장히 큰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모발 외에는 그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은 오래 해도 되지만 폼젤을 혼합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25분, 길게는 30분을 넘기지 않아도 충분히 비너스는 연화가 된다는 걸 쓰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그거 체크를 하세요. 매장에서. 내가 연화를 조금 길게 본다.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연화는 길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30분 정도 충분하게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것을 포인트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열펌을 하는데 현장에 다녀보고 또 상담을 하면요. 결과물이 부족한다. 뭐 컬이 덜 나왔다. 또는 컬이 늘어졌다. 뭐 여러 가지 컬이 안 나왔다. 매직이 안 됐다. 자, 그 부분을 우리는 연화에서 찾죠. 그죠? 연화에서 돌립니다. 이번 강의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현장 교육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강의를 쭉 할 때도 그거 넣습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연화를 보고 누가 와인딩을 하고 누가 매직을 하는 거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연화가 굉장히 열펌에서 시작점에서는 100%를 차지하지만 연화
끝나고 샴푸하고 우리가 기술로 들어갈 때, 테크닉으로 들어갈 때 매직을 한다든가 아이롱을 한다든가 매직 디지털 세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요. 빗질 각도 섹션 텐션이 그 기술의 몫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 혹시 연화가 결과물이 부족했을 때 나는 연화에서 계속 문제점을 찾지 않았나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나 어떤 머리는 잘 나오는데 그 어떤 머리는 잘 나온 것은요, 연화를 세게 했거나 아니면 거기 맞아 떨어져서 와인딩이 좀 부족해도 잘 나온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너스로 배합을 하고 혼합을 했을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상관없이 연화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수분뜸 열 조절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한 오늘의 몇 대 몇 해서 연화를 봐서 통통하게 연화를 봐서 수분뜸 열 조절을 해서 와인딩을 했는데 부족하게 나왔다고 연화가 덜 됐네라고 문제점을 찾는다면 만약에 그 연화가 완벽했다면 그 결과를 연화에 돌려버려서 그 연화점까지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뜸 열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분뜸 열 조절에 대해서는 테크닉도 중요하고 또 현장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명심해서 체크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날 우리가 강의 때 한 그 모발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 대입했던 공식 그리고 대입했던 배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 모발은요 극극 연모입니다. 극극 연모라는 것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색만 해도 손상이 되는 모발이다. 염색만 해도 알칼리로 노출이 돼서 손상이 되는 모발입니다. 우리 이런 모발 많이 보지 않나, 그죠? 이런 모발들은 자칫하면은 매직해도 머리를 건조시키고 손상시키고, 폼은 굉장히 많이 녹이고 태우는 기술자들이 많이 태우고 녹이는 위험한 머리입니다. 그렇지만 비너스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전문가다우게 시술할 수 있는 또 모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극 연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 버진에어 진단, 제가 그때 오신 분들은 버진에어 진단 표를 나눠 드렸고요.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이주 모발 진단 공식표를 보면서 제가 이 강의에 올리겠습니다.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가이드를 쉽게 해보자는 겁니다. 이 가이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우리 비너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어요. 가이드를 잡아드렸더만은. 그래서 이 머리를 우리가 버진에어는 그러면 몇으로 볼까요? 우리가 버진에어를 1987로 우리가 기준을 잡자라고 제가 공식에 풀었잖아, 그죠? 그러면 극연모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9로 잡아봅시다. 9는 곱슬머리, 뭐 호남모, 극연모, 새치머리 50% 정도 이상 이런 정도의 머리를 우리는 9로 봅니다. 자, 9로 본다. 버지니어를 9로 봤습니다. 그죠? 9로 봤으면 손상모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보면 그러면 손상모 진단은 우리가 문진, 시진, 촉진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손상모 진단은 물어보고요. 고객님한테 어떤 시술을 6개월 정도 또는 머리 길이에 따라 1년 정도 뭘 했냐, 그리고 집에서 매직 작업을 했냐, 염색은 주기적으로 했냐, 헤나를 했나, 매니큐어를 했냐, 이런 기타 등등을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건조해질 때 모발의 큐티클 상태와 윤기도, 그죠? 여러 가지 윤기도를 보고, 그리고 촉진, 만져보는 거는 샴푸를 해서, 그죠? 샴푸를 해서, 자, 샴푸를 해보면 이 모발의 탄성 정도, 큐티클이 어느 정도 견디고 있다. 손상이 심한 모발들은요, 일단은 우리가 물이 중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손상이 심한 모발은 물도 알칼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H 등전점이 4.5에서 5.5입니다. 이지오 미용 시술학에서는요, 모발 현장 실전학에서는요, 저는 알칼리를 분명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중성 이상을 알칼리로 보지만 우리 현장에서 보는 알칼리는요, 손상이 심한 모발은 5.5, 6 이상만 돼도 알칼리로 받아들인다. 제가 분명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느끼는 알칼리를 말합니다. 물을 우리가 댔을 때 늘어지잖아, 그죠? 그 알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을 진단을 했어. 우리 버지니어는 9로 보고, 그러면은
자, 이 고객님한테 우리 모델, 우리 원장님입니다. 모발이 굉장히 굵어지고 결과물이 좋아서 우리 그날 우리 많은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졌다고 박수도 치고 했지만, 자, 이 고객님 모델한테 물었을 때 자기는 그냥 염색만 해도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염색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작업은 많이 하느냐, 스타일링은 그렇지도 않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나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으로 확인했고, 뿌리는 극연모이긴 하지만 곱슬이 있어서 건조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윤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극연모지만 구로받고, 자, 샴푸를 해보니까 사실은 비너스 샴푸로 했기 때문에 이 손상도가 덜 느껴졌을 겁니다. 쓰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비너스 샴푸는 굉장히 트리트먼트도 없어도 될 정도로 머리결을 잡아주는 샴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발이 굉장히 엉키고 조금 늘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이 찍찍 늘어지거나 아주 심하게 한 상태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열펌을 하지 않았고 매직 작업을, 스타일링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9-7, 9- 정도, 7 정도 우리가 보자라고 우리 대입을 했습니다. 왜냐? 이날 강의는 우리가 모발 진단 공식에 대입을 하는 것에 얼만큼 맞아떨어질까를 강의를 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9-7을 보시면, 자, 7:3, 비너스 7에 폼제 3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비너스 7하고 비너스 폼제 손상모 3을 가지고 혼합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너스 폼제는 건강모, 손상모가 안에 이렇게 치유 성분을 조금 달리 했을 뿐, 그래서 건강무는 곱슬에 굉장히 좋습니다. 곱슬이나 붉은 모발, 그죠? 그리고 좋고 pH를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환원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무를 혼합하느냐, 손상무를 혼합하느냐는 본인이 써서 컨트롤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건강모가 더 쉽다, 어떤 원장님은 손상모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건강모로 컨트롤을 하지만 어느 것든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 비너스는 윤기 통통이 중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7:3으로 1차 도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윤기 통통하게 발랐잖아. 그죠? 그날 이 원장님, 우리 그 현장에서 제가 도포하는 분은 우리 그때 참석하신 우리 비너스 사롱 원장님들 중에 제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나는 비너스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자신감이 좀 없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으세요 라고 했을 때 몇 분이 드셨고, 그래서 이 원장님 나오시라 해서 그냥 원장님한테 도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포하는 방법을 보고, 또 도포에 대해서 혹시 놓치는 거 있으면 같이 또 의논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원장님 도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언뜻이 끌지 말고 언뜻이 하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 그죠? 언뜻이 그냥 얹어도 비너스는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기 확인하고 1차 도포를 하고요. 2차에는, 자, 그러면 1차 도포를 하고 우리가 뭐 이러저러도 강의를 하면서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자, 1차 도포할 때, 2차 도포할 때 연합 보는 법, 이런 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심화과정 5강을 다시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꼼꼼하게 찍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차 도포 때는 우리가 몇 대 몇을 했느냐? 1차 때 7:3을 했습니다. 자,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머리는 7:3 아마 저는 아이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버지니아 성질을 읽었기 때문에요. 극연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농담으로 제가 그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지우는 가능하지만 다른 분들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진짜 복구를 하는, 진짜 그 고객 입장에서 모발 형태 모발 복원, 복구라고 하는데, 그죠? 복구머리는요, 모발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시술입니다. 결국 그래야 고객이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떨어지고, 건조함이 조금 덜하고, 그리고 윤기가 계속 탄력도 있는, 그것이 진정한 열펌의 복구펌입니다. 그랬을 때는 뭐냐? 적절하게 가장 최적화된 결합을 자르고 수분뜸 열 조절이라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테크닉으로 펌이나 매직을 해야만이 결국은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연합 오는데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뜸 열 조절의 테크닉을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하를 조금 세게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 세게 봐야만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결국은 세게 보면 고객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할 수밖에 없다. 왜? 결합을 좀 더 끊었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7대3이란 것을 이용을 해서 펌제 3을 넣고 C컬을 걸기 위해서의 와인딩은 제 입장에선 충분하다 그 말인 거야. 근데 아마 현장에서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채워주고 필요한 적정 연화를 끊는 것이 가장 완벽한 열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1차 7대3하고 15분 정도 있다가 5대5 정도를 혼합을 해서 덧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1차는 모발 진단 공식에 맞게 알겠는데, 2차의 본 한원은 헷갈립니다. 5강을 보시면 됩니다. 헷갈릴 거 없습니다. 비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차이가 나도 충분히 폼 매직 나옵니다. 그죠? 특별한 머리 외에는. 그래서 5대5 정도를 덧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7대3과 5대5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7대3과 5대5로 하면 12대8이라는 것이 나오잖아. 그죠? 예를 들어. 그러면 12대8이면 뭐 6대4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비너스를 12 정도였고 펌제를 8을 넣은 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자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의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1차에 6대4 정도 배합해서 25분 두면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모발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작게 때리고 크게 때리는 게 가장 그 열펌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차에 채우는 것이 꼼꼼할수록 그 고객은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의 작업은 반드시 선행하라. 내가 다 사론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그럼 결과가 6대4로 이게 제가 처음에 그 말입니다. 7대3으로 C컬 폼 나옵니다. 라는 소리가 6대4 정도 배합을 해도 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모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차 덧방 도포는 자 그러면 5대5 안 하고 펌제를 6 정도 하고 비너스는 4 하면 어떨까요? 자 그것도 도포를 해서 윤기통통 확인하면 하시면 됩니다. 모발에 정답은 없잖아. 그죠? 이 무수한 모발에 우리가 단답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펌제를 7로 하고 비너스를 3으로 했다. 손을 섰을 때 사이드 부분에 발라보고 윤기통통이 사라진다. 그러면 비너스 비율이 높이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하시면 되고 또 연화 테스트하는 법 5강 들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덧방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시술에는 곱슬머리나 아주 특별한 머리 외에는 덧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1차하고 중간에 세척을 하거나 샴푸를 해버리면 1차에 작업했던 것이 빠져나가 버리겠죠. 밖에. 그죠? 밖에 묻어있는,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2차를 덧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윤기통통을 유지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덧방하는 것이 포인트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덧방하여서 한 15분 정도 지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모발을 느껴보려고 나오시라고 해서 만져보는 건데요. 연화를 하고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모발을 보시면 짱짱함을 느끼고요. 자, 비너스는 혼합을 해서 연화를 하면요. 샴푸 시 벌써 비너스 샴푸를 하기 전에 벌써 손에서 부들부들하면서 매끄러우면서 싹 내려가면서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껴야지 건강한 연화를 한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윤기통통 생각하고 연화하고 나서는 연화 전보다 머릿결이 좋아야 된다. 자, 그것이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002 같은 경우에도 연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살짝 헹거라 정도를 내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우리 손의 질감을 조금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소 아직 혼합율이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비너스 001 혼합 외에는 시술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시는 분은 그래 하시잖아요. 사실 마지막에도 우리 에센스 한 개 안 바르고 002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하면은 조금 더 그날 느낌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화하고 나면 머릿결이 이렇게 건강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아이롱으로 이제 제가 설명하고 교육하는 동안 오늘 그날의 포인트는 그 배합표와 그리고 혼합에 조금 낮고 윤기통통을 해도 반드시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30분 안에 연화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강의 포인트고 그것을 보여주는 강의였기 때문에 그 뒤에 기계는요 제가 이제 아이롱 살짝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롱에 맞게 열펌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아이롱을 우리 이제 한미선 강사님한테 하게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글러브를 들었냐면요. 이 글러브는 자 지금 들으시는 분 잘 보세요. 연화를 하고 나면요. 연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질에 맞는 수분 뜸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분을 이제 남기고 그죠? 자, 수분은 어떻게 둡니까? 지지지 소리 안 나고 수분 날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지지 소리 안 나고 수분 날아간다. 자, 그러면 세팅기는 말아놓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분 뜸율 조절이 관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즈 미용 시술학의 미용의 3대 요소는 제가 빗질 각도 섹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펌의 요소는 한 개 더 들어갑니다. 빗질 각도 섹션 플러스 텐션입니다. 모든 펌은 텐션입니다. 매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이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펌은요 매직, 아이롱, 디지털 세팅 모든 것이 열펌입니다. 그죠? 말리고 수분을 날리잖아. 그러면 매직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을 로또라고 생각을 하면요. 로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면에 최대한 다 닿아야 됩니다. 텐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리미를 한다고 다림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되고 텐션이 골고루 가야 되고 이 면에 모든 모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이나 세팅기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션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당겨서 골고루 간다. 데인다. 다리미 면에 옷감이 다 데이듯 데인다. 그죠?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S컬을 우리가 한 번씩 하면 S컬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충 많이 떠서 위에까지 마니까 모발 끝에 돼 있는 부분은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위에 부분은 날아갈 새도 없이 우리는 시간이 끝나버리면 밑에는 되고 위는 안 되고 또는 위에가 날아갈 정도로 두면은 밑에는 건조하고 타거나 위에는 되고 자 이런 현상은 텐션 와인딩과 텐션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게 뜨고 면을 골고루 해서 말아서 시간을 적게 두라. 그렇게 접근하라 그랬죠. 그래서 또 여기서 제가 설명한 것을 C컬은 디자인을 한 바퀴 딱 맞물리는 데서 남는 것을 가지고 디자인하라. 0.5cm 남기냐, 1cm 남기냐, 뭐 0.2cm 남기냐, 안 남기냐에 따라 C컬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가져라. 사이드는 조금 더 남기고 뒷부분은 덜 남기면 그러면은 조금 덜 심심한 C컬이 되겠고 자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와인딩을 하고 그지요? 와인딩을 하고 뭐 매직 작업 안 했습니다. 곱슬기가 없기 때문에 매직 작업은 안 했고요. 위에 또 결 작업이 됐기 때문에 약을 바르면서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이다. 자 결 작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직기를 댄다고 해서 결 작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발은 곱슬기가 없기 때문에요. 1차, 2차 비너스를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절로 결 작업이 되는 모질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버진웨어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에서 우리가 아이론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아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풍성해지고 예뻐지는 걸 압니다. 윤기 나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아이롱을 그럴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난 아이롱을 못하는데. 아이롱은요. 가장 작은 섹션을 떠서 가장 면에 대어서 가장 완벽하게 눈으로 보면서 수소 결합을 일으키면서 와인딩을 하잖아요. 그죠? 세팅 디지털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세팅기는 굵게 말고 돌리기 때문에 골고루 못 따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게 뜨고 조금 다소 무겁더라도 더 적게 뜨고 텐션을 줘서 이렇게 말아보라. 그럼 아이롱 못지 않습니다. 열펌은 똑같습니다. 수속 아이롱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꼼꼼하게 돌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쁜 겁니다. 디지털 세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섹션을 조금 적게 떠보세요. 미숙하신 분들 그죠? 그래서 골고루 빗질을 해서 빗질 각도 섹션에
꼼꼼히 해서 텐션 플러스해서 말아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비너스는 열펌 많이 정복을 빨리 하십니다. 그것은 연화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연화가 해결됐다고 수분뜸 열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계속 연화에 자꾸 핑계를 대는데 아닙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자, 모발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드라이한 것 같잖아. 그죠? 이거 디지털 재등기도 가능합니다. 텐션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폼이 로또가 작다고 열폼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디자인입니다. 로또는. 수분뜸 열 조절 못했기 때문에 시컬이 제대로 안 나온 거지. 작은 로또로 말면요. 보기만 싫습니다. 디자인이 이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발 윤기 나고 건강하고, 자, 위에 매직 작업 안 했는데도 다 이쁘게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이 머리는 한 달이 지나면 더 예뻐집니다. 거의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엄청 정말 드라이한 것 같이 이뻐져요. 제가 아이롱을 전문으로 하고 아이롱 오래 했으니까 알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사이드는 살짝 조금 더 재미를 줬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아표와 진단하는 방법을 잠깐 짧게 말씀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4강, 5강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이드를 잡자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술에 처방이 제대로 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방이 제대로 됐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 머리 저 머리를 감으로 하다 보면 열펌 정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모발은 어떻게 처방을 했고 이 모발은 어떻게 처방했다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발 진단 공식을 좀 상세 풀었고요. 내년에 지금 출간된 그 이중 미용 실수락 열펌 교과서식으로 된 참고서식으로 나오는, 제가 많은 것을 담을 것은 여기서 세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입문자들이나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요. 우리 지금 들으시는 원장님들은 몇 대몇 이걸 보지 않고도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냥 사실은 몇 대몇 윤기 찾아가 도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의외로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드렸더니 굉장히 지금 쉽게 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0은 뭡니까? 당연히 건강한 머리 여기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버지네요. 그럼 진단 기준은요. 당연히 탄성, 단백질, 구조, 굵기, 윤기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새치 유무를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곱슬머리와 새치머리는 극손상모다 라고 늘 말씀드리잖아. 그죠? 모발은 단백질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모발은 타고난 단백질 모양과 단백질 그 굵기와 단백질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곱슬이 심한 모발은 손상이 있는 거고요. 타고나게. 그죠? 그러면 백모는 어때요? 안에 있는 단백질이 유실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탄성, 단백질, 구조, 굵기, 윤기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고요. 버지니어는 마른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발에서 0.5 정도 들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규 손님, 손상이 심한 손님, 호남모가 된 손님, 내가 이 손님 머리가 모진이를 모를 정도로 머리가 너무 복잡다 하는 분들은요, 페이스라인, 레이프, 백포인트, 탑, 네 군데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 페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 페이스라인에 먼저 호르몬 불균형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남자분들은 탑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또 곱슬머리도 네이프가 틀리고 백포인트가 틀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문진을 해가지고 집에서 새치 염색을 많이 하신다면 당연히 페이스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상해 있겠죠. 자,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손님, 손상이 심한 손님이 곱슬이 있는 분 왔을 때는 이 네 군데를 체크를 하면 해서 달리 들어가야 됩니다. 100포인트 다르겠죠. 앞머리 페이스라인 다르겠죠. 탑 다르겠죠. 네이프 다르겠죠. 조금씩 달리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한 사람 모발이라고 한 가지 손상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버지니어 성질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10 정도는 당연히 모근에서 윤기가 보이고요. 모류 방향이 일정하고요. 모발 구조가 둥글고요. 모발의 굵기가 일정하다. 건강한 머리죠. 그죠? 그리고 9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하자. 윤기가 조금 떨어지고 건조하다. 모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호남 모듈입니다. 대개 보면. 그죠? 그리고 심하게 가늘다.
그리고 곱슬기를 군데군데 가지고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구로 정하자. 그리고 팔은 윤기가 많이 떨어지고 건조함이 눈에 보인다. 누가 봐도 곱슬머리, 그죠? 그러면 모류 방향이 흐트러져 있다. 새치가 50% 이상 모발이다. 자, 파상모인데로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분류를 하는데, 파상모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모발에서 모근에서 올라왔을 때 0.5에서 1cm 정도는 윤기가 나고 모류 방향이 일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기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윤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발은, 그죠? 윤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고객님이 저는 곱슬머리예요 라고 말씀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또 네이프라든지 백포인트라든지 분명히 들어보면 곱슬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여기가 보면 새치가 50% 이상 모발을 팔로 하자라고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7은 뭐 흑인 곱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그리고 새치가 70% 이상 모발을 우리가 7로 보자. 굉장히 중요하죠. 백모는 손상도를 7로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잡아서 이 고객 머리는 오늘 강의에 있는 머리는 그래서 구로 잡았잖아, 그죠? 자, 구로 잡고 그러면 밖에 빨간 것은 뭐냐? 손상도 진단입니다. 손상도 진단은 아까 강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출을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지호 원장님은 10-4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10-6으로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몇 대 몇 해서 윤기통통 테스트 도포 전체. 명심하라 그랬고요. 또 이 정도 차이 나서 모발이 크게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고, 또 그리고 10-4든 10-6이든 본인이 그 모발을 가지고 가이드를 잡아놨을 때 그 다음번에는 비슷한 모발 났을 때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하실 거 있습니다. 탈색머리는 진단 필요 없습니다. 탈색머리는 모든 부분이 0입니다. 탈색머리, 녹음머리 모든 부분 0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지금 레드 부분의 손상도 진단은요, 우리가 임의로 단백질 결합을 퍼센트로 정해보자는 겁니다. 탈색머리와 녹음머리는 단백질 제로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제로 1. 탈색을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세 번 했든 제로입니다. 탄머리 마찬가지입니다. 탄머리는 조금 달리 분류는 돼요, 사실은. 왜냐? 탔다는 정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죠? 고객이 탔다는 거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탔는 거 좀 다르지만 일단은 탈색머리, 녹음머리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발 진단, 탈색머리를 가지고 버지니아 성질을 보고 어쩌고 없습니다. 다 내려갑니다. 단독 여기 무조건. 그래서 비너스 레시피는 어떻게 있어요? 녹음머리, 탄머리는 단독 9:1부터 있죠. 그 외에는 전부 혼합이 포인트입니다. 혼합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이것을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맞아떨어질 겁니다.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열펌이 굉장히 쉬워질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날 현장에 오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모두 너무 쉽게 간단하게 한다. 비너스는 간단하라고 만든 겁니다. 간단하라고 제가 연구했고 그 물질을 찾았고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원장님들은 자꾸 어렵게 쓰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알칼리, 염색, 펌 다 알칼리로 올라가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전처리, 중간에 pH 밸런스, 열보호제 여러 가지를 바르죠. 비너스 혼합해가 해보시는 분 아시잖아요. 알칼리로 안 올라갑니다. 색 변형이 없지 않아요. 윤기 통통을 유지하고 가는데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칼리로 올라가지 않는 시술을 하는데 왜 중간에 pH 밸런스라든지 열보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도포를 하여서 제품을 많이 쓰고 공정을 길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들으신 분들 명심하시고요. 실전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1차 배합을 꼼꼼하게 하는 것을 명심을 하고요. 윤기 통통을 유지하면서 연화점을 참고, 그죠? 그리고 모발 진단 공식을 대입해서 현장에 써보라. 두 번째는 25분 늦어도 30분 안에 1차, 2차 도포를 끝내는 것을 반드시 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수분뜸 열 조절에서 찾아보라.
연화가 아니라 수분등열 조절 텐션에서 한번 체크해보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죠? 연화가 끝나고 나면 디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체크해보라. 요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1년에 한 번씩을 제가 전체 강의를 하고요. 평소에는 입점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또 비너스 강사들이 한 달 반 정도에 대해서 교육생이 모집이 되면 또 우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지원을 해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정도만 하면 잘 쓰십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또 시간이 내서 내가 현장에서 응용하다가 한번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저한테 질문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꼼꼼히 들으시고요. 제가 그날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고 손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날 또 현장에서도 뭐 사진 찍고 적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웃으면서 했지만, 찍고 쓰고 듣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찍고 듣고 쓰고 정리해서 다시 내 걸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시 보고 복습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또 기술은 현장에서 대입해서 써야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번의 교육 참여보다 한두 번에 더 영구적인 직접 해보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레시피를.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들으실 때 반드시 꼼꼼하게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노트를 가지고 적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냥 노래 들었듯이 들어서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기술들이 제가 푸는 것은. 그래서 공부하는 거,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인강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비너스 이즈어 노트를 한 개 가지고요. 듣는 것을 하나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팁들, 제가 입에서 나오는 팁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죠? 레시피만큼 다른 팁들이 있죠.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열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쉽게 쓰시고 열펌 정복하십니다. 단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4강 5강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이해가 좀 어두우신 분들, 자, 듣기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품을 쓰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활용을 하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